자, y는 x 세제곱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y는 루트 2라는 상수함수는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루트 2라고 값을 이렇게 집어 넣죠. 자, 그래서 만나는 점을 a라고 하래요. a. 그랬을 때 선분 OA를 지름으로 한다인데 일단은요. A점 한번 찾아봅시다. Y좌표는 루트 2니까 그것의 X좌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를 그냥 X라고 두고 시작할게요. 우리는 Y는 X 세제곱의 X좌표가 X일 때 Y좌표는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X 세제곱이 루트 2가 되는 걸 먼저 찾아주면 되겠군. 맞죠? 그럼 여기서 개념 하나 가보자. 어떤 걸 세제곱해서 루트 2가 되는 x값은 3개가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이니까. 그런데 3차, 3이 홀수면 이 중에 실수는 몇 개?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 구하기 쉽죠? 양변을 몇 제곱하면? 서연아? 양변을 몇 제곱하면 x 찾을 수 있어? 3분의 1제곱. 그러면 x는 자,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제곱의 3분의 1제곱은 곱해서 6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x값 찾았습니다. 그죠? 괜찮니? 됐나요? 그러면 a좌표는 x좌표가 2의 6분의 1제곱이고 y좌표는 루트 2니까 2의 2분의 1제곱 정도라고 세팅을 해놓죠. 문제로 돌아갈게요. 이거는 교점 차인 것 뿐이야. 선분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 지금 왼쪽 그림에다가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원점이라고 했을 때 OA,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 놓은 녀석을 지름으로 하는 입니다. 지름으로 하는. 계속 읽어볼게요. 그 원이 X축과 만나는 점 중 원점 O가 아닌 점을 B라고 하래요. 자,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을 건데 당연하게도 이거는 원 위의 점이고 이것도 원 위의 점이니까 원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점은 우리가 찍을 B가 아니래. 맞지? 그러면 이제 X축과 만나는 곳을 B, 원점 아닌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건데 가만히 보면 얘가 지름이잖아요. A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다면 우리 지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쪽 각도가 지름에 대한 뭐가 되겠니? 원주각이 되겠죠. 반원에 대한 원주각, 지름에 대한 원주각, 그게 90도다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은 반드시 어딜 지나가야 돼?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여기 X 쳐져 있는 이 점을 지나가야 돼요. 맞죠?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원이 생겼겠죠. 자, 루트 2 쪽은 지나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다시 어떤 힌트로 온 거야?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다를 이용해서 요 점 지금 이제 B라고 할게요. B점이 X축 위의 점이고 원주각을 담당하는 녀석이다까지 왔습니다. 문제로 가보죠. 그래서 B에서 OA에 내린 수선의 발이래요. 빨간색이 있는데 거기다가 수선의 발을 뿅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H라고 하자. 그랬을 때 BH의 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는 A의 좌표를 이미 구체적으로 찾아놨고 그렇다면 B의 좌표는 A의 좌표와 X좌표를 공유하는 녀석이잖아. 그지? 즉 2의 6분의 1,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숫자가 복잡해도 구체적인 값으로 다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BH의 제곱은 그림상에서 B는 여기 있고 H는 여기 있으니까 요 길이의 제곱은 이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를 어떻게 이제 숫자들을 관계시킬 거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만 좀 더 그려가지고 상황을 깔끔하게 볼게요. 이 정도의 A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OA 이렇게 연결한 거고 A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B가 된 거예요. 그리고 B에서 OA 위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H가 된 거거든요. 자, 여기 등장한 삼각형들은 다 어떤 삼각형들이야? 직각삼각형들이죠. 직각삼각형. 그래서 우리가 찾을
BH는 어찌 보면 OA의 높이로도 볼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연결시키려면 삼각형 OBA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 OB를 밑변으로 보고 AB를 높이로 봐서 구할 수도 있고 OA를 밑변으로 보고 우리가 구하려는 BH를 높이로 보고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럼 식은 이렇게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OB 곱하기 높이 AB로 삼각형 OAB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OA를 밑변으로 한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OA 곱하기 BH로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O는 원점이니까 됐고 A좌표와 B좌표 구체적으로 다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되겠죠. 양변에 2를 곱해서 2분의 1은 날리고요. OB, AB, OA 요거 순서대로 쭉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OB는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그치? 이거 얼마예요? X좌표인 2의 6분의 1제곱이야. 그대로 쓰겠습니다. 2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AB. AB는 요거네. 이건 뭡니까? 높이. 이거는 함수값. 아까 얼마? 루트 2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2의 2분의 1제곱이야. 괜찮죠? 그 다음에 OA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요렇게 쓸게요. 원점 O와 연결한 거니까 결국은 A좌표의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 제곱으로 적어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까 2의 6분의 1이 X좌표니까 그것의 제곱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Y좌표가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제곱하면 2의 1제곱 이게 OA 길이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BH 선분 길이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원하는 건 BH 제곱이야. 와, 그럼 이제 제곱하면 되겠네요. 이쪽도 제곱. 그러면 제곱하면 요거 날라갈 거고 제곱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좌변 정리하겠습니다. 2의 6분의 1의 제곱을 하면 2의 3분의 1제곱이고요.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의 제곱을 하면 2가 되겠죠. 그게 BH 제곱이 되겠다. 아니죠. 미친. 얘를 안 했지. 요거 안 했다잉. 미안하다. 다시. 그러면 왼쪽에다가 지우지 말고 왼쪽에다가 분모로 나누면 되죠. 요렇게. 그래서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2 이렇게 BH제곱 됐나요? 자, 그러면 요렇게 생긴 게 그냥 있으면 좋은데 어머 P분의 Q의 세제곱근 16 빼기 세제곱근 4 더하기 1 이런 구조가 됐어요. 에이, 그럼 어떻게 하냐? 요거 잠깐만 볼게요. 요놈은 16은 4의 제곱이니까 4의 세제곱근 4의 제곱 빼기 세제곱근 4 더하기 1 그러면 4가 제곱이죠. 16 여기 제곱 제곱 그러면 이 구조를 세제곱근 4를 한 덩어리로 보면 제곱 빼기 세제곱근 4 더하기 1 요런 구조로 볼 수 있거든요. 그치? 그러면 왠지 요 덩어리가 같다면 x처럼 생각해봐.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야. 요거 우리 3차 인수분해 할 때나 곱셈공식 변형할 때 나오던 모양이랑 비슷하죠. 여기 맞추는 겁니다. 다시 보면 세제곱근 4는 지수를 유리수로 고치면 4의 3분의 1제곱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짠! 여기 있는 모양을 이제 하나씩 바꿔가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분모 분자를 2의 3분의 1제곱이 보이니까 조금 불편해. 그래서 분모 분자를 2의 3분의 1제곱으로 나눈다.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잘 이상한 거 버리려고. 또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곱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수 계산하면 되겠죠. 우변에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분자는 2의 3분의 1제곱은 나누면 1이 되겠죠. 그래서 2 위는 곱하기니까 그 다음에 밑에는 2의 3분의 1제곱 나누면 1 더하기 2의 1제곱 나누기 2의 3분의 1제곱은 지수끼리 빼서 2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런데도 아직 모양이 별로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요런 모양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즉 지수가 3분의 1제곱 쟤처럼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도 지수를 좀 맞춰 볼게요. 그럼 지 멋대로니까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또 똑같이 분모 분자에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모 분자 똑같이 3분의 1제곱. 요건 이제 모양을 바꿔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분자는 2의 3분의 2제곱이 될 거고요. 분모는 앞에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그대로 곱해지고 더하기 뒤에는 2의 3분의 1제곱이 되겠죠. 와, 얼추 비슷하게 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분모를 봐봐.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3분의 1은 우리 많이 풀어보던 유형 중에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비슷하죠. 그러면 요게 인수분해로 좀 이쁘게 정계식으로 곱셈공식으로 이쁘게 나오려면 앞에 거 제곱한 거 빼기 2를 곱한 거 1이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한 거 우리 미스가 많네요. 앞에 거 제곱한 건 3분의 2제곱이죠. 뒤에 거 제곱한 거도 3분의 2제곱이죠. 요거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 보겠습니다. 땡땡 이렇게 처리할게요. 괜찮죠? 이게 지금 a 플러스 b 괄호 열고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곱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효과가 나요? 분모는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앞에 거 세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하면 2의 1제곱이 돼요. 그리고 분자로 올라가서 이건 적어놓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2의 3분의 2제곱에 뒤에 거부터 크기 순서대로 쓸게요. 그래서 2의 3분의 2제곱 빼기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분모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2분의 5. 따라서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2분의 5는 역수가 취해질 거니까 5분의 2 이렇게 곱해질 거고요. 이제 우리는 여기를 계산할 거야. 괜찮아요? 여기를 계산할 건데 자, 맨 앞에 전개하면 3분의 2제곱이 똑같으니까 밑에 거 그냥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4에 여기 놓을게요. 4에 3분의 2제곱으로 쓸 수 있겠고 두 번째 빼기 2의 3분의 2제곱 마지막은 플러스 1 이런 구조로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그지? 비교해 볼게요. 아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낸 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 세제곱근 4의 제곱. 아까 그 앞으로 가면 세제곱근 4의 제곱 안쪽으로 들어있는 거. 짠! 어때? 앞에 있는 덩어리 요 녀석이 세제곱근 4의 제곱이네요. 괜찮죠? 또 두 번째 보자고. 마이너스 부호 달고 있고요. 세제곱근 4입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달고 있네요. 그리고 세제곱근 2의 제곱 4네요. 그리고 플러스 1 똑같네요. 모양 변형하는 게 사실은 조금 힘들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앞에 곱해진 P분의 Q 그게 얼마야? 5분의 2겠죠. 그래서 P분의 Q는 5분의 2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P 플러스 Q는 7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 번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3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밑줄 칩시다. 서로 다른 점 P의 개수, 점의 개수를 세는 유형입니다.
가주권 볼게요. 점 P는 원 위의 점이다. 그러면 원이 나왔으니까 어떤 원인지를 봐야겠죠. 그러면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보죠. 먼저 X 연결되어 있는 거 봅시다. 그러면 한 번에 가죠. X 절반 마이너스 4의 제곱, 상수항은 나중에 정리할게요. 더하기 Y 봅시다. Y는 지금 요 놈과 요 놈이죠.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Y 빼기 4의 제곱이야. 그러면 앞에 덩어리에서 16 빠져야겠고 뒤에 덩어리에서도 16이 빠져야겠고 원래 24가 있어야겠고 그러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8이네요. 그죠? 그러면 우변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8이니까 우리가 가조건에서 얻어낸 원은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은 8. 헷갈릴 수 있으니까 2 루트 2의 제곱이야.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왜?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2다 라는 걸 보려고요. 그럼 다시 중심의 좌표는 4,4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2다.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가조건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나조건으로 갈 텐데요. 원점 5에서 밑을 이루하는 로그를 진수에다가 OP라는 선분의 길이를 넣을 건데 그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랍니다. 그러면 먼저는 OP라는 녀석 요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먼저 봅시다. 이제 원을 잠깐 그려볼게요. 원만 그리겠습니다. 원 여기가 4,4라고 표현하고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y는 x는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이거 위에 원점 하나가 있겠죠, 그죠? 괜찮아요? 그래서 반지름이 만약에 4면 x축, y축에 접하겠죠? 그런데 지금 반지름이 얼마야? 2 루트 2야. 요거 제곱하면 8밖에 안 되니까 어때? 4보다 짧겠죠? 그래서 축 자체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거 안 그리고 원점만 그려 놓을게요. 요 정도의 0,0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OP라는 녀석은 P가 가조건에서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저 아직 고정이 안 됐어요. 돌아다니는 놈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몇 가지 해볼게. 이 정도의 P가 있다. P1이라고 해볼게요. 있으면 OP 선분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맞죠? 그지? 그런데 이제 쌤이 좀 이쁘게 해볼게. 5에서 원위의 점 P를 잡으면 여기 있으면 길이가 이 정도 되고 이렇게 원 위쪽으로 오면 선분의 길이가 쭉 길어지는 거 보이죠? 엄청나게 길어.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면 다시 짧아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선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P가 돌아다니는 놈이니까 선분의 길이가 길어졌다 줄어졌다 길어졌다 줄어졌다 이런 상황이에요.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OP를 보려고 하는 건데 OP 선분이 가장 길 때와 가장 짧을 때로 구간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얘가 뭐 한없이 길어지거나 한없이 짧아지거나 그러진 않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의 방정식 단어에서 나오던 게 이런 녀석이에요. 원 밖의 한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 거리를 잴 때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때 우리는 항상 원의 중심을 이용한다야. 그래서 지금처럼 4,4 원의 중심을 원점에서 연결해서 원과 만나는 두 군데를 찾아봐요. 그러면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가 있어요. 이게 OP가 가지는 최대값을 가지는 점일 때,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OP가 가지는 최소값을 가질 때, 최소라고만 적을게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OP 길이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거를 우리는 밑을 루트 2로 하는 로그에 밀어 넣을 거야. 유진아 괜찮니 이거?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해요? P점을 찾아? 그거 아니지. 원점과 중심은 고정돼 있으니까 요거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반지름을 더할 거냐 반지름을 뺄 거냐의 문제가 되지. 괜찮죠? 그래서
OP의 최대값을 라잼이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거는 좌표 자체가 좀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0,0에서 4,4까지는 이렇게 생긴 직각 이등변삼각형의 1대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겠죠. 그러면 4, 4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요 4루트 2에다가 반지름의 길이를 더한 만큼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2루트 2였죠. 그래서 그 길이는 6루트 2가 되겠고요.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가 6루트 2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게요. OP 길이의 최소값. 이거는 0,0에서 4,4까지 길이, 중심까지 길이 4루트 2에서 어떻게? 반지름을 빼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2. 그래서 2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표현해보면 원점에서 여기까지 재고 반지름을 빼서 요만큼의 길이를 찾은 겁니다. 아, OP 길이는 그러면 2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구나. OP의 범위가 생겼어요. 자, 이제 이거 어디다 밀어 넣을 거야? 밑을 이루는 로그에 밀어 넣을 겁니다. 자, 루트 2는 1보다 크죠? 이걸 왜 물어볼까요?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밑을 루트 2로 하는 로그를 씌워도 안 바뀌겠지? 다효라, 많이 힘드니? 밑을 루트 2로 하는 로그를 씌울게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야. 그래서 로그 루트 2에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루트 2를 밑으로 하는, 이건 좀 헷갈릴 수 있겠네. 일단 이렇게 하자. 루트 2를 밑으로 하는 2 루트 2 요 녀석이거든요. 일단 적어 놓고 할게요. 그 다음에 로그 루트 2 OP 로그 루트 2 6루트 2 루트 2의 6루트 2 제곱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자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다시 로그 밑을 루트 2라는 로그의 OP 선분에 밀어넣은 게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요 범위에 있는 녀석을 자연수로 찾아와야겠습니다. 맞나? 잠깐만. 뭔 소리야? 아, 미안하다. OP를 그냥 밀어넣었잖아. 어이구야, 큰일 날 뻔했네. 쏘리.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OP랑 관련이 있는 애들만 넣어야겠죠? 다시 2루트 2 넣고 6루트 2 넣고 조금 전에는 밑을 루트 2로 하는 녀석으로 하면은 이거는 다른 거 모양 원래 뭐 자연수로 있던 걸 루트로 그 로그로 표현할 때 그렇게 지수를 올렸던 거고요. 이거는 모두 똑같이 밑을 루트 2로 하는 로그를 씌웠기 때문에 똑같이 씌워지는 거였어요. 이상한 작업을 했네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게 요 녀석이니까 이제 왼쪽의 값이 얼마고 오른쪽의 값이 얼마고 요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른쪽에다 해볼게요. 자, 루트 2를 밑을 2로 하는 루트로 바꿔보겠습니다. 2의 2분의 1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진수로 있는 2 루트 2는 2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따라서 2분의 1분의 2분의 3이면 얘는 정확히 3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로그 오른쪽 거예요. 루트 2의 6 루트 2 그러면 2의 2분의 1제곱에 6 루트 6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위에처럼 한 번에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쪼개 보도록 합시다. 로그 2분의 2의 아이고 복잡해라. 2의 2분의 1제곱에 6이라는 녀석과 2의 2분의 1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더하기 밑과 같으니까 1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 번 더. 요 놈은
밑의 지수가 2분의 1이고 그건 로그 앞에 분모로 2분의 1이 나올 거고 그러면 2분의 1이 역수니까 2가 나올 거고 그거를 지수로 올리면 로그 2의 6의 제곱 36 요렇게 바뀌겠죠. 짠 이렇게. 로그 2의 36이 자연수로 딱 떨어지지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 범위에 있는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요놈. 자 그러면 2의 거듭제곱 중에 36에 가까운 녀석이 2의 5제곱인 32 그 다음에 2의 6제곱인 64 그럼 36인 거기 사이에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은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을 거예요. 괜찮아요?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으니까 우리가 맨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은 거기에다가 1을 더한 거거든. 그러니까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올게요. 요 녀석은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을 거야. 뭐 6점 얼마 되겠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아까 미칠 루트 1하는 2 루트 2는 3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로그 루트 2의 OP 길이는 3 이상의 6점 얼마 이하가 되는 녀석이야. 여기까지 해석이 됐죠. 괜찮나요? 그럼 생각해보면 아까 맨 처음에 OP 길이에서 가장 짧은 요 녀석을 로그를 적용한 값이 3이야. 이거 자연수지. 그거를 그림에다가 좀 이쁘게 표현해보면 어디 있니? 가장 짧은 길이일 때 로그 값이 자연수였어요. 그럼 어디냐? 여기를 얘기하겠네요. 즉 여기는 적어놓으면 좋겠죠. OP 길이가 2 루트 2가 됐을 때 미칠 루트 2로 하는 로그를 적용하면 자연수 3이 되는 지점이야. 정확히 3이 되는 지점이 여기야. 괜찮죠? 반면에 제일 큰 값 6루트 2에다가 로그를 씌웠을 때는 그 값이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요. 이 말은 뭐냐면 6까지 나오는데 7은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림에다가 표현해보면 최대값을 넣은 게 로그를 씌우면 6과 7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세 줄만 그릴게요. 일단 P를 지나갈 때가 OP 길이가 최대값일 때인데 그게 6 루트 2일 때거든. 그런데 이때는 미칠 루트 2를 씌운 녀석이 자연수가 안 되지. 6과 7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잖아. 그지? 그럼 자연수는 어디까지만 보면 돼? 6까지만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OP 길이의 최대값을 넣었을 때는 루트를 적용한 게 자연수가 안 되지만 그 아래쪽으로는 6이라는 녀석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가능한 녀석이라는 얘기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때 자연수는 6이겠죠. 다시 여기는 로그를 씌우니까 로그 값이라고 할게요. 로그 값이 6이라는 녀석이 존재할 거야. 그럼 조금 전에 OP가 2 루트 2일 때는 로그 값이 정확히 3이었죠. 이렇게. 그러면 로그 값이 자연수가 되는 녀석은 OP 길이가 2 루트 2일 때는 정확히 OP 길이가 최소값일 때 3이 나왔어. 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로그 값이 자연수 6이 나올 때는 어때요? 최대값을 밀어 넣었을 때보다는 좀 가깝게 와야 돼. 그래서 그때 만족하는 원 위의 점은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지금 로그 값이 3에서부터 6까지니까 여기 사이에 몇 개가 더 있어야 돼요? 4를 만족하는 애가 있어야 되고 5를 만족하는 애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OP 길이에 로그를 씌운 값이 4, 5도 있겠죠. 왜? 가장 짧을 때 3이 있고 가장 길 때 6보다 조금 큰 녀석이 있었으니까. 그럼 거기 사이에 길이가 4, 5, 로그 값이 4, 5가 되는 녀석들이 있어야 되고 그걸 만족하는 점이 4일 때는 이렇게 2개, 5일 때도 이렇게 2개가 되겠죠. 그림 해석을 잠깐만 다시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점에서 최대값 여기까지
6 루트 2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미칠 루트 2를 로그를 씌우면 이게 6과 7 사이의 어떤 값이야.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은 짧아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야겠지. 그러면 쌤이 그려놓은 대로 로그 값을 취했을 때 자연수 6이 되는 게 이 점이 되기도 하고 반대편에 있는 이 점이 되기도 하겠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때. 그 다음은 뭐야? 조금 더 짧아지면 로그를 씌웠을 때 자연수 5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가장 짧은 게 로그 값이 3이었으니까. 그러면 3보다 큰 4도 이쪽 양쪽으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빨간색 찍어 놓은 곳이 OP 길이의 미칠 루트 2로 하는 로그를 씌웠을 때 자연수 3, 4, 5, 6을 나오게 하는 값들이야. 최대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6 루트 2의 길인데 미칠 루트 2로 하는 로그를 씌웠을 때 자연수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결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은 생각보다 쉬우니까 얼른 해볼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하자. 자, 교점 찾기는 두 함수식이 같다라고 놓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식 x제곱 빼기 x 빼기 1과 같다. 그 다음에 직선 2n의 x-1 같다. 요거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x제곱에 자 우변에서 2n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nx입니다. 그럼 1차 길이 묶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묶어내면요 2n 플러스 1의 1차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2n이 넘어옵니다. 그거부터 쓸게요. 플러스 2n 마이너스 1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에 두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했으니까 뭐 간단하게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어차피 이거 n에 대한 식이라서 n을 붙여놓은 거거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2n 플러스 1.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a분의 c니까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다 왔다 그지? 그래서 fn을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했으니까 이거 통분하면 fn 쓸게요. 통분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써도 뭐 무방하겠죠. 와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 대신에 우리가 구해놓은 2n-1 밀어넣고요.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2n 플러스 1을 밀어넣으면 어때? fn이라는 n에 대한 분수함수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정의한 n에다가 1, 2, 3, 4, 5, 6, 24까지 넣어가지고 밑을 10으로 하는 상용 로그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로그의 성질을 먼저 쓰면 되겠죠, 그죠? 한 번에 가겠습니다. 밑이 다 10으로 동일한 상용 로그고 덧셈을 하고 있으니까 진수끼리 뭘 해야 돼? 곱해야겠죠. 그러면 분자부터 보면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쭉쭉쭉 F24까지.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로그 상용 로그 한번 쓰고 F1을 밀어 넣겠습니다. 괄호 열게요. 진수는 1 집어넣으면 1분의 3 이게 F1 그리고 아까 로그 성질을 이용하자 그랬으니까 곱하기 F2를 해야겠죠. 그러면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3분의 5 3 집어넣으면 5분의 7 어때요? 홀수로 쭉쭉쭉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그죠? 점점점 24 밀어넣을게요. 그러면 24 밀어넣으면 48에 빼기 1 하면 47 그 다음에 분자는 48, 49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밑에 거도 로그 요거는 1, 2, 3 넣은 거니까 앞에 거 3개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1분의 3, 3분의 5, 5분의 7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로그가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로그 성질을 이용하니까
진수끼리 곱하기를 해보니 요 패턴으로 왼쪽이 오른쪽 아래, 왼쪽이 오른쪽 아래로 다 약분이 되는 구조구나. 그러면 분모도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남은 것만 써보니까 분모는 상용 로그 7, 분자는 상용 로그 49, 49는 7의 제곱, 제곱은 로그 앞으로 내려와 얼마? 이겠죠, 그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요거는. 자, 다음 두 번째 파트, 여기 51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번 같은 경우 요거는 문제를 좀 잘못 낸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문제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풀이 방식이 좀 쉬운 방식으로 바로 갈 수 있어가지고 이게 지수함수로 굳이 연결할 필요가 있었나 보겠습니다. 미칠 A라는 지수함수인데 그게 1보다 크니까 오른쪽 그림처럼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Y는 X랑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있대요. 그리고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각각 CD라고 하고 마침 AB 선분의 길이가 2루트이라고 줬습니다. 표현할게요. AB 선분의 길이가 여기입니다. 이가 2루트이야. 다 적을게요. 2루트 2. 자, 그런데 A점과 B점 연결한 선분은 결국은 Y는 X 위에 있는 거죠. 그치? Y는 X 위에 있는 선분이니까 우리가 A점에서 X축과 평행한 선분을 그으면 이거는 아까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D까지의 선분과 수직을 이루겠죠. X축과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보이는데 이거 무슨 직각삼각형이야? Y는 X는 기울기가 1이면 여기가 45도짜리죠.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길이 비율이 1대1대 루트 2죠. 서연아,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2루트이면 나머지 변은 얼마입니까? 이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되겠니? 괜찮나요? 그러면 C, D 얘네들은 수선의 발을 내린 애들이니까 이 선분의 길이도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쁘게 C의 X좌표는 아직 모르니까 여기를 K라고 한다 그러면 D의 X좌표는 K 더하기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미지수 2개 잡을 거를 하나로 활용했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아까 수선의 발을 내린 거 A에서 X축과 평행하게 그어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을 H라고 할게요. 자, 뭐 여기까지는 흐름이 괜찮은데 쌤이 아까 문제가 조금 잘못 내지 않았나 라고 하는 거는 풀이가 이제 여기서 갈라지거든요. 원래 의도하는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지수함수를 활용해야 되는데 A점 같은 경우 좌표 한번 써볼게요. A점 같은 경우 X좌표를 K로 뒀으니까 지수함수에 밀어넣은 게 Y좌표 A의 K제곱이 될 거고 B좌표 교점은 X좌표가 K 플러스 2잖아요. 그러면 X자리에 넣으면 Y값은 A의 K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팅해놓고 지수 처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단서를 더 가져러 가볼게요. 사각형 ACDB 넓이가 6일 때 자, ACDB 이 녀석이거든요. 이건 뭐야? 사다리꼴이란 말이야.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6이다를 식을 세울 건데 어때요? 여기가 윗변, 여기가 아랫변 이거 각각 함수값 쓰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높이인데 2를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식을 바로 한번 적어보죠. 그 사각형의 넓이는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A의 긴변 아랫변이라고 할게요. 함수값 A의 K 플러스 2제곱 더하기 윗변 A의 K제곱 곱하기 높이 2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게 얼마다? 6이다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뭐 이 분모 분자 약분 괜찮죠? 따라서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A의 요것도 한 번 더 정리할게요. A의 K 플러스 2제곱은 A의 K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니까 A의 K제곱을 묶어내면
a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묶이겠죠. 그리고 는 6이야 이렇게 됐습니다. 뭐 여기까지 키. 그러면 여기는 문자가 a도 있고 k도 있어서 식이 하나 있다? 이거 못 구합니다. 그럼 돌아가서 힌트를 또 얻어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여기로 돌아와 볼게요. 괜찮지? 자, 다시 한번 b의 함수값은 a의 k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a의 함수값인데 h에다가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함수값이겠죠? 이거는 a의 k제곱이야. 그러면 얘네 둘의 간격이 2다라는 걸 활용할 수 있겠죠? 즉 a의 k 플러스 2제곱 빼기 a의 k제곱이 2다. 이런 관계도 하나 활용할 수 있겠다. 밑에다 쓸게요. a의 k 플러스 2제곱 빼기 a의 k제곱이 2다.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굳이 위에 거를 묶어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요거랑 요거 그냥 연립해도 되지. 모양이 똑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그러면 지수가 좀 적은 걸로 가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빼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빼면 누가 없어져? a의 k 플러스 2제곱이 없어지고 a의 k제곱이 2배가 되죠. 그래서 2배의 a의 k제곱은 위에서 아래로 빼면 4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a의 k제곱이 2다라는 정보를 얻어올 수 있겠죠. 어머, 그러면 우리가 묶어냈던 걸 활용할 수 있겠다. a의 k제곱 자리에 누굴 넣으면 돼요? 2를 넣으면 되거든. 맞지? 그럼 암삼준 하자. a의 k제곱이 2니까 2로 나누면 3. a의 제곱 더하기 1이 3이니까 a의 제곱은 2. a의 제곱이 2니까 우리 시작할 때 a는 1보다 큰 값이라서 제곱근 풀면 양의 제곱근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k 값도 찾을 수 있죠. a의 k제곱이 2야. 그대로 해볼게요. 루트 2의 k제곱이 숫자 2야. 그러면 이 녀석은 2의 루트가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k제곱이 2야. 그럼 2의 1제곱이니까 2분의 k가 1이 되려면 k는 2야. 이렇게 됩니다. 와,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a도 찾고 k도 찾고 그러면 5a, 5b 곱하면 되는데 다 나왔어요. 그죠? 좌표들이 다 나왔으니까. 요게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계산의 방법이에요. 결론은 요 두 번째 걸로 내볼게. 예린아, 봐봐. 지수함수랑 y는 x의 교점이라 그랬잖아. 그치? a, b가. 그러면 굳이 아까의 이 지수함수 함수값을 쓰는 게 아니라 y는 x의 함수값을 쓰는 거예요. x좌표를 k라고 두면 y좌표도 k겠죠. x좌표가 k 플러스 2면 y좌표도 k 플러스 2겠지. 왜? y는 x, y의 교점이니까. 맞죠?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또 넓이라고 써볼게요. 넓이는 어떻게 계산되냐?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k 플러스 2 더하기 윗변 k. 요거는 지금 함수값을 다 적은 건데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x좌표나 y좌표나 똑같아서 그대로 적은 겁니다. 곱하기 2를 한 게 넓이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과 2 약분하고요. 2k 플러스 2가 6이면 2k가 4. 그러면 k는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끝났어요. 그러면 a는 2,2가 되는 거고 b는 4,4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5a 곱하기 5b니까 5a는 1대1 대 루트 2, 2루트 2 5b는 1대1 대 루트 2, 4루트 2 이렇게 됩니다. 끝이야. 지수함수를 안 써요. 혹시 이렇게 풀어본 사람? 승우 풀어봤니?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5a, 5b 곱하면 됩니다. 2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4분면 중 밑줄 그을게요. 두 개의 4분면만 지나도록.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슥 보니까 일단 맨 뒤에 있는 4의 n제곱은 점근선을 담당할 거니까 조금 이따가 보고, 앞에 거를 보니 밑을 2로 하긴 하는데 지수의 x의 개수가 음수입니다. 요거 그냥 밑만 보고 증가감소 결정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마이너스가 또 붙어 있어. 그래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 K는 어차피 X축 평행이동이니까 조금 나중에 생각하고, Y는 2의 3X제곱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X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대입이 돼야 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Y축 대칭 이동을 했다라고 해요. 그럼 밑에다가 지금 그래프 모양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밑에다가 그래프 개형을 잠깐 그려보면 맨 처음에 있던 y는 2의 3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런데 y축 대칭을 이동하고 나면 식은 y는 2의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어서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되고, y축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그래프는 감소하는 그래프 이렇게 생겨요. 아직 점근선은 x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가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지, 그치? 그러면 지수값 전체의 마이너스가 되려면 이건 뭘 해야 돼요?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 되거든. 이거는 뭐야? x축 대칭이야. 그래서 구조는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x 구조가 돼요. 그럼 그래프상으로는 x축 대칭 이동을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중요한 거는 점근선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래프의 개형은 점근선이 위쪽에 있으면서 위로 볼록하게 쭉 점근선까지 가깝게 가는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X축, Y축. 자, 아까 봤듯이 저기 뒤에 이 녀석은 점근선 역할이죠, 그죠? 그래서 Y는 4의 n제곱,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인데 n은 자연수기 때문에 4의 n제곱 자연수는 양수겠지. 그래서 점근선은 양수 쪽에 존재해요. 요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가 y는 4의 n제곱이라는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이야. 그래서 적당히 그려보면 얘가 점근선으로 계속 가깝게 가면서 왼쪽에 그려져 있죠. 이런 식의 지수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게 n값이 얼마냐 그리고 k값이 얼마냐에 따라 바뀌겠죠. 맞죠? 그럼 아까 해석했듯이 n값이 바뀌면 n이 1, 2, 3, 4 늘어나면 점근선이 위로 갈 거니까 그래프도 같이 따라서 위로 갑니다. 맞죠? 게다가 K라는 녀석이 바뀌면 아까 K는 X랑 섞여 있는 곳이라서 여기는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담당하는 애예요. 맞죠? 그러니까 다시 그래프를 잡아 가져가자. K와 N이 바뀌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고 K가 바뀌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얘가 이제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문제로 가보면 2개 사분면만을 지나야 된대요. 2개 사분면. 짠! 지금 그려놓은 건 몇 개 지나? 3군데 지나지. 이렇게 안 되게 해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 돼? 계속 올려? 계속 올리면 계속 3군데 지나죠. 그럼 내려야겠네? 내려. 얘를 내려볼까요? 내려. 이렇게 내리면 몇 군데야? 3군데지. 아직은.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 4의 n제곱이라는 게 만약에 x축이었으면 x축을 점근선으로 해서 이렇게 2군데가 되는 거지. 근데 4의 n제곱이 0이 될 수 있니? 무조건 양수지. 무조건 양수니까 이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어. x축을 점근선으로 가져갈 수 없어요. 다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못 내려가니까 이런 상황이 될 건데 언제 2군데 지나? 딱 원점을 지나면 되죠. 이 상황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밑줄 그은데 밑에다가 적을게요. 두 개 사분면만을 지나려면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야 돼. 요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야 돼. 왜 케이스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원점 지나야 되니까 x에 0 넣고 y에 0 넣으면 성립해야 됩니다. 식 적을게요. y에 0 넣고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2의 k제곱 더하기 4의 n제곱이 성립한다예요. 그러면 이항하면 2의 k제곱은 4의 n제곱을 2의 제곱의 n제곱이면 2n제곱 이렇게 되겠죠. 아하, 그래서 원점 지나려면 k 값이 2n과 같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그걸 만족하는 실수 k 값, 지금 2n이라고 표현됐는데 를 fn이라고 하래. 요게 fn이구나. fn은 2n입니다. 따라서 문제로 돌아가서 2의 fm, 그럼 그대로 쓰면 되죠. 2의 fm이면 2m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2의 fm 플러스 1은 여기 n자리에 m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2배 m 플러스 1 맞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320을 만족하면 돼요. 그럼 차근차근 정리를 해봅시다. 앞에 건 됐고요. 뒤에 거 요거 잠깐만 보면 지수 전개했을 때 2m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2의 2m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2의 제곱은 4죠. 그런데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는 같은 덩어리거든. 그러면 하나의 문자라고 봤을 때 개수들끼리 더하면 되니까 뒤에 4, 앞에 생략된 1, 5가 되겠네. 따라서 좌변은 5 곱하기 2의 2m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게 320이면 돼요. 정리만 하면 되겠죠? 5로 나누면 64, 2의 몇 제곱이 64? 6제곱. 그래서 2m이 6제곱 6이면 되니까 그때 m은 3이야. 됩니다. 그래프 해석이었어요. 아래쪽 3번 가보겠습니다. 얘는 친절하게 밑이 a인데 1보다 큰 증가함수에다가 최종적으로 절대값 씌운 이 그래프까지 다 그려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좀 해야겠죠. 원래 증가하는 함수는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x축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 녀석을 x축 대칭 이동해서 꺾어 올린 거야. 그러면 구분을 해야겠죠. 1보다 큰 쪽에 정의되어 있는 이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죠. 절대값 씌우기 전의 그래프니까 y는 로그 a의 x라는 식을 쓰면 돼요. 반면에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를 어떻게 했어요? x축 대칭 이동했잖아. 아까 x축 대칭 이동할 때 y 대신 마이너스 y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얘는 y는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 a의 x 이 식을 쓰게 돼요. 알겠죠? 꺾고 올린 식입니다. 자, 문제 해석하러 가볼게요. a는 pb의 중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a가 요 녀석인데 p와 b의 중점이래요. 그럼 뭐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는 얘기네. 맞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a의 x좌표를 여기 k를 쓰고 있으니까 다른 문자 씁시다. t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의미는 원점에서 즉 p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까지가 t 길이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까 얘가 중점이었으니까 a의 x좌표에서 b의 x좌표까지 길이도 t가 되겠죠. 길이가 t면 요 녀석의 좌표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t 더 간 거니까 2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함수식까지 적어놨으니까 우리가 y는 k라는 함수값이 나오도록 하는 t를 넣어보고 2t를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2t 넣어볼게요. 그러면 함수값 k를 나오게 하는 첫 번째 2t는 어디다 넣어야 돼요? 빨간색 그래프에다 넣어야 되지. 그래서 로그
a에 2t를 넣었어요. 이게 k를 나오는 함수 값이고 또 같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a점을 찾을 건데요. 그 x좌표를 t로 뒀으니까 이건 누구한테 넣어야 돼? 파란색에 넣어야 됩니다. 맞죠? 파란색.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a의 t가 돼야겠다. 괜찮나요? 지금 절대값 함수를 풀어서 각각의 함수식을 갖다 놓고 x좌표를 밀어 넣어서 함수값 k로 갔다.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k는 뭐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얘네 둘을 생각을 해보면 우변에 있는 밑을 a라는 로그 t는 좌변으로 넘어왔을 때 플러스 로그 a의 t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a의 2t 더하기 로그 a의 t니까 밑이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고 그래서 2t 제곱 그게 0이 되는 구조. 자, 그러면 로그 값이 0이 되려면 진수가 1이어야겠고 그렇다면 t가 아까 x좌표였는데 제곱한 게 2분의 1이 돼야겠어요. 그렇다면 t는 제곱근으로 풀어내면 되는데 그래프로 다시 가면 t는 a의 x좌표고 원점 오른쪽에 생겼죠. 양수겠네. 따라서 t는 유리하는 나중에 할게요. 루트 2분의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괜찮죠? 그럼 문제에서 K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K 구하러 가봅시다. 여기 밀어 넣으면 되겠죠? 안 되겠네. 지금 T는 찾았는데 A를 아직 못 찾았으니까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왼쪽 밑에다가 K는 일단 보이는 데서 하자. K는 정리를 좀 해놓고 볼게요. K는 A만 찾아 놓으면 되니까 로그 A에 여기 첫 번째가 2T였는데 T 자리에 루트 2분의 1을 밀어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랑 루트 2분의 1 곱하면 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A를 찾으면 K도 찾을 수 있겠다. 되겠네요. 돌아가죠. 자, 그 다음에 나조건 원점 O에 대해서 OA, OB 기울기의 합 기울기 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는데 원점이랑 연결하고 있으니까 뭐야? A좌표의 X좌표분의 Y좌표 B좌표의 X좌표분의 Y좌표 그게 곧 기울기가 되겠지. 그래서 밑에다가 좌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A는 X좌표가 T였는데 그게 아까 루트 2분의 1이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거를 누구한테 넣어야 돼? 파란색 식에다가 넣어야 돼. 맞지? Y좌표. 파란색 식에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로그 A의 X자리에 루트 2분의 1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A좌표. 그 다음에 B좌표는 X좌표가 2T였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가 되겠죠. 이건 어디다 넣어야 돼? 빨간색 그래프에다 넣어야 돼. 그래서 로그 A의 루트 2 이렇게 B좌표 찾을 수 있겠다. 괜찮아요? 되겠니? 그러면 이 녀석은 살짝 고쳐놓고 갈게요. 로그 앞에 마이너스를 진수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면 루트 2분의 1을 역수를 구하면 되는 거네. 따라서 로그 A의 루트 2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원점 O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요거 화살표는 기울기라고 표현할게요. 이거는 원점이니까 X좌표분의 Y좌표로 해결을 하면 된다고 했죠.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됩니다. 이게 OA 기울기. 마찬가지로 OB 기울기도 X좌표분의 Y좌표 로그 A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지금 이 두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합만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요거 정리 좀 합시다. 요놈은 분모의 역수가 올라올 거니까 루트 2 곱하기 로그 A의 루트 2가 될 거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리화를 해봅시다. 그러면 분모 문제 루트 2를 곱하면 2분의 루트 2의 로그 A의 루트 2가 되겠네요. 와, 그러면
로그 A의 루트 2는 당장은 뭐 하지 말고 같은 모양이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면 얘네 둘을 더한다면 앞에 것끼리 더한 거겠죠, 개수끼리. 그래서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는 얼마예요? 2분의 3 루트 2가 되겠다. 그래서 곱하기 로그 A의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다 왔습니다. 그게 8분의 3 루트 1이에요. (8분의 3 루트 2) 그래서 정리. 자, 좌변 우변의 루트 2 날리고요, 3도 약분해서 날리고요,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로그 A에 사실 루트 2는 2분의 1제곱 꺼내도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가져갈게요. 양변에 2를 곱하면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A에 4분의 1제곱을 하면 루트 2다. 양변을 4제곱하면 A는 루트 2 제곱의 제곱이니까 4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로 돌아가서 아까 K를 구할 때 A를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A가 4를 구했으니까 K로 돌아와서 로그 4의 루트 2를 2의 2분의 1제곱으로 고칠게요. 어머, 그렇다면 4도 2의 제곱으로 고칠게요. 그러면 얘는 정리가 분모로 2가 나오고 진수의 지수 2분의 1이 앞으로 오고, 그럼 남은 건 로그 2의 2, 그건 1이니까 끝.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K는 4분의 1. 그래서 K는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A는 4니까 얘네 둘을 더해라. 그러면 4분의 17이 되겠죠. 그래프 해석 부분이었는데 뭐지? 요거를 하면 시간이 들려나? 뒷장에 넘겨보면 네 문제가 있는데요. 쌤 생각에 7번이 조금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라 7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더 풀어보시고 혹시 잘 안되면 쌤한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7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U, 정수들만 모아놨고 A 집합을 보니까 인수분해 되죠. 6 곱하기 2가 12, 마를 주면 마이너스 8 되겠네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건 계속 암산하고 있다. x 빼기 2, x 빼기 6으로 인수분해되고 0 이하니까 사이값으로 나와요. 따라서 x의 범위는 2 이상 6 이하 이렇게 됩니다. 이 안에 정수만 보는 겁니다. A집합은 좀 이따가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B집합 가볼게요. 조건 보면 로그 2의 x가 공통 부분으로 자꾸 보여요. 여기. 그래서 이거 그대로 놓고 해도 되는데 로그 2의 x를 간단하게 t로 바꿔놓고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t 제곱 빼기 2kt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인데 요거도 제곱 빼기 제곱 구조니까 합차로 이렇게 쪼개놓고 볼게요.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t에 1차의 개수가 k가 섞여있고 상수항에 k가 섞여있으니까 왠지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수항에 해당하는 k제곱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하기로 쪼개봤어요. 그리고 t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1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크로스 곱해서 더한 게 1차의 개수인 마이너스 2k를 만족하면 되거든. 그러면 오른쪽에 두 개는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k를 만들려면 둘 다 마이너스를 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럼 상수항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2k 딱 떨어지네요. 그죠? 따라서 인수분해를 다시 적어보면 t 마이너스 k 플러스 1과 t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고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조금 전에 A 집합할 때 좀 생략을 많이 했지만 인수분해가 x-2, x-6으로 되고 그러면 는 0 만족하는 게 2와 6이라서 사이값으로 풀었어요.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는 0이 나오는 t값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k 플러스 1이 t값이고 두 번째는 k 마이너스 1이에요. 누가 커요? 얘가 크지. 그러면 사이값으로 정할 때 다시 볼게요. t가 작은 것과 큰 것 사이니까 k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k 플러스 1보다는 작고 이렇게 부등식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t는 우리가 로그 2의 x를 바꿔놓은 녀석이니까 여기 자리에 밑에 쓸게요. 로그 2의 x로 바꾸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밑을 2로 하는 로그는 증가함수니까 로그를 적용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 그럼 아까 쌤이 잠깐 미스했던 거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씌울게요. 그러면 왼쪽은 로그 2의 k-1제곱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고 오른쪽도 로그 2의 k 플러스 1제곱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왜 이렇게 바꿨냐? B집합의 원소가 되는 녀석이 누구냐면 X거든. 그래서 여기서 X의 범위를 찾아내려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모두 밑을 2로 하는 로그니까 누구 비교하면 돼요?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겠군. 따라서 B집합 조건의 X 값은요 2의 K-1제곱보다는 크고 X가 2의 K 플러스 1제곱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를 정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문제로 가보면 마지막 줄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 그러면 A집합은 이미 고정된 집합이니까 B집합은 K에 따라서 이 범위가 바뀌겠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결론적으로 나오니까 두 가지를 적겠습니다. 잘 보세요. 먼저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라고 하면 A집합의 원소는 2 이상 6 이하의 정수 이렇게 됩니다. A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랑 겹치는 범위 내에 정수겠죠. 정수가 개수가 2개가 있도록 B집합을 얘도 사이값이니까 사이값을 밀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왜 두 가지라고 했냐면 이쪽으로 걸쳐서 2개가 있을 수 있고 6쪽으로 걸쳐서 2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이쪽으로 한번 걸쳐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다음 누가 있어요?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는데 이쪽으로 걸칠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B집합의 X의 범위는 등호가 없습니다. 빵꾸를 낼 거거든. 그러면 2개여야 되니까 왼쪽부터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니까 3과 4 사이에 빵꾸 난 게 있으면 되겠고 그게 왼쪽에 걸치기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걸쳐지겠죠. 괜찮니?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이 이 값이겠죠. 누구야? 2의 k 플러스 1제곱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2의 k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한 요 녀석이 3과 4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러면 그 경계에 있는 3이 되면 요 값이 3에 오면 여기로 올 거잖아. 그지? 그러면 교집합 개수가 2개가 유지가 되나요? 안 되죠. 3이 빠지니까. 안 되겠지? 반대로 오른쪽으로 여기 끝에 범위가 4로 오면 그럼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범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2개가 유지가 되나요? 되죠. 아직 4는 안 들어갔으니까 2개가 되는 거네. 그래서 정리. 이때는 2의 k 플러스 1제곱이 3과 4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해. 그런데 3이랑 같아지면 3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같으면 안 돼요. 4랑 같아도 4는 뺄 거기 때문에 얘는 같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K값은 정수값을 넣으라고 했어요. 맨 밑에 줄 여기 K값은 정수니까 다시 돌아와서 어디 갔니? K의 정수를 넣어서 요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면 됩니다. 얼마 넣으면 딱 돼요? K는 1 넣으면 되죠.
1 넣으면 2의 제곱이 4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외에는 없다.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오른쪽에 적을게요. A집합도 합시다. 이번에는 2, 6, A집합의 원소는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 그 다음에 아까 하던 대로 3, 4, 5가 이렇게 있다면 오른쪽에 걸쳐서 교집합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4, 5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 구간을 뜻하는 요 녀석이 누구야? 2의 k-1제곱이에요. 그럼 아까 식을 세우면 4와 2의 k-1제곱이 5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5랑 같아지면 빵꾸 나서 5가 빠져버릴 거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 2개 안 돼요. 5랑은 같아질 수 없고 왼쪽에 있는 4랑 같아진다 하더라도 빵꾸 나 있으니까 4는 안 들어가.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가 유지가 돼. 이걸 만족하는 K를 또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결국 뭐야? 4를 만족하는 K를 찾으면 되니까 K는 3이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걸 만족하는 정수 K 값은 1과 3이고요. 합하면 4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 다루기는 좀 어려웠는데요. 4번, 5번, 6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풀이 과정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풀어보시고 따로 질문 주십시오.